여러분, 지금 당장 멈춰 주십시오. 오늘 아침 식탁을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밥이 있었습니까? 국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 식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20년 동안 콩팥 전문의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경험에서 나온 가장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야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음식은 라면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건강하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 그 음식들입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7명 중 1명이 이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분들 중 80% 이상이 자신이 콩팥병 환자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없으니까요. 아무런 신호도 없이 콩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콩팥을 매일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 두 번째, 이미 콩팥이 힘들다는 신호 3가지. 세 번째, 오늘 당장 바꾸실 수 있는 습관 3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콩팥이 어떤 기관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무려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50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욕조 2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것을 매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걸러내는 것이 여러분 콩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수기가 망가질 때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아무런 신호도 없이 나빠집니다. 의학적으로는 콩팥 기능의 50% 이상이 손상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반이 망가져도 몸이 멀쩡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전직 공무원 2555님이 오셨습니다. 평소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다리가 좀 붓고 피곤하다 싶었지만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보니 이미 콩팥 기능이 정상의 40%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안 아팠는데요. 그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나이 탓으로 돌렸던 그 증상들이 전부 콩팥이 보내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르신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집밥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냉장고에 넣어두면 신선하고 안전하니까 문제 없겠지. 라면은 거의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음식을 들으시고 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음식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하루에 김치를 몇 번이나 드십니까? 한 끼에만 드십니까? 아니면 3끼 모두 드십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3끼 모두 드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드신다고도 하십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치는 우리 밥상의 일부이고 삶의 일부입니다. 어머니가 담가주시던 그 김치 맛을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김치입니다. 어르신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김치를 나쁜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3끼 한 접시씩 드시는 그 습관이 콩팥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0mg입니다. 그런데 포장 김치 100g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700mg에서 900mg 사이입니다. 보통 한 끼에 드시는 양이 100g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40%를 이미 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3끼를 드신다면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습니다. 거기에 국물을 드시고 간장에 찍어 드시고 찌개를 드시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영양학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의 2배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바로 김치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 나트륨이 콩팥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수분을 몸속에 붙잡아 둡니다. 수분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올라간 혈압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손상된 혈관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 과정이 매일 몇 년, 몇십 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이것은 노화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맛을 덜 느끼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점점 더 짜게 드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간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훨씬 짜게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은지를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치는 오래 발효될수록 부피가 줄어들면서 같은 양을 드셔도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됩니다. 또한 신맛이 강해지면서 짠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이 드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은지 한 접시의 나트륨 함량은 일반 김치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김치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바꿔주십시오. 첫째, 한 끼에 한두 조각으로 줄여주십시오. 둘째, 김치 국물은 되도록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가볍게 헹궈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나트륨을 20에서 30%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에는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신 것만으로 콩팥 기능이 안정된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큰 차이를 만들어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음식입니다. 잠깐 여기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국물을 드실 때 남기십니까? 아니면 다 드십니까?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연히 다 먹지요. 남기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대답을 들으면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아깝다는 마음이 콩팥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국과 찌개, 그리고 그 국물입니다. 국과 찌개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밥만큼이나 중요한 음식입니다. 추운 겨울 아침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주는 그 위로를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속이 따뜻해지고 밥이 잘 넘어가고 무엇보다 정성이 담긴 집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심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직접 끓인 것이니까 당연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물은 나트륨이 가장 많이 농축된 부분입니다. 고기와 채소를 건져 드시고 나면 나트륨의 대부분은 국물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에는 나트륨이 800에서 12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서 60%에 달합니다. 여기에 김치를 드시고 간장에 찍어 드시면 하루 권장량은 이미 훌쩍 넘어섭니다. 실제로 국물 요리를 3끼 모두 드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량의 3배에 달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3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연구팀이 60대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물을 매일 드시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드시는 국 한 그릇이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집밥이라서 안전하다는 그 믿음이 안타깝게도 틀렸습니다. 집에서 만든 음식이라도 나트륨 함량은 외식 못지않게 높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매일 드시기 때문에 나트륨이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콩팥이 나트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해하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정수기 필터처럼 쉼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은 버팁니다. 한 달도 버팁니다. 그런데 몇 년, 몇십 년이 쌓이면 필터가 지쳐갑니다. 기계도 혹독하게 오래 쓰면 망가지듯이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 국물을 남기는 것이 아깝다고 느끼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을 아끼며 사셨고 음식을 남기는 것이 죄스럽게 느껴지는 세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국물을 남기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라 국물을 다 드시는 것이 콩팥에게 더 아까운 일이라고요. 두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첫째, 국물은 3분의 1만 드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시는 것입니다. 둘째, 간을 맞추실 때 소금이나 국간장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활용하시면 나트륨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십니다. 혀도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어르신 한 분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콩팥을 위한 작은 배려가 온 가족의 밥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치와 국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당연히 안전하다고 믿어오셨던 바로 그 음식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어르신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때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그냥 좀 피곤하고 붓는 것 같기는 했는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피곤함이, 그 부기가 바로 콩팥이 보내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리십니다. 세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미 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세 가지입니다. 절대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얼굴이 붓거나 발목이나 다리가 부어 있는 경우입니다. 혹시 아침에 반지가 잘 빠지지 않으신 적 있으십니까? 신발이 전부 꽉 끼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콩팥이 수분과 나트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할 때 몸에 물이 고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짜게 먹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며칠 반복된다면 콩팥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기는 콩팥이 보내는 가장 이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감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혹시 9시간, 10시간을 주무셔도 개운하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자꾸 눕고 싶으십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 노폐물이 쌓이면서 몸 전체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콩팥이 보내는 신호를 몸이 노화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피로감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2번 이상 일어나시는 경우입니다. 혹시 밤중에 3번, 4번씩 화장실을 가십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냐고 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야간뇨가 심해진다는 것은 콩팥이 혈액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면 중에 2번 이상 깨신다면 콩팥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3가지 신호, 아침 부기, 만성 피로, 야간뇨. 지금 이 중에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반나절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시라면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콩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찍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남은 기능을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일찍 발견할수록 지킬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째 음식입니다. 지금 잠깐 댁에 냉장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햄이 있습니까? 소시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묵이나 맛살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까? 아마 한 가지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바쁠 때 꺼내서 바로 드실 수 있으니 참 편리한 음식입니다. 손자, 손녀들이 좋아해서 늘 준비해 두신다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3번째 음식은 바로 햄과 소시지, 그리고 각종 가공육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그거 조금밖에 안 먹는데요. 가끔 먹는 건데 괜찮지 않습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공육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햄 100g에는 나트륨이 800에서 1000mg까지 들어있습니다. 밥 한 공기의 나트륨이 약 3mg입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햄 100g 하나가 밥 300공기분의 나트륨과 맞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트륨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존제와 식품 첨가물입니다. 가공육에는 색깔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보존제가 사용됩니다.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콩팥은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나트륨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첨가물을 걸러내면서 동시에 보존제까지 해독해야 합니다. 콩팥 하나가 한꺼번에 3가지 부담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공육을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28%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번입니다. 매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28%입니다. 매일 드시는 분이라면 그 위험은 더욱 높아집니다.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콩팥 기능이 빠르게 나빠지신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공육을 자주 드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밖에 안 드신다고 하셨지만 매일 조금씩이 쌓이면 콩팥 입장에서는 결코 조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콩팥이 버텨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담은 누적되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은 것을 잃은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바쁠 때 간편하게 드시고 싶을 때 가공육 대신 선택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부 한 모, 달걀 2개,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콩팥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완전히 끊으시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줄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콩팥에는 이미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치. 2번째, 국과 찌개의 국물. 3번째,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 이 3가지가 라면보다 인스턴트 음식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아무런 의심 없이 매일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의 반복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지요. 지금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세 가지만 바꿔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김치는 한 끼에 한두 조각으로 줄이고 국물은 드시지 마십시오. 드시기 전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20에서 30% 줄이실 수 있습니다. 묵은지보다는 갓 담근 김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시겠지만 콩팥에는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물은 3분의 1만 드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맛보는 습관을 들여주십시오. 국을 끓이실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 육수를 활용하시면 깊은 맛은 살리면서 나트륨은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들도 처음에는 싱겁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햄과 소시지는 두부, 달걀, 생선으로 바꿔주십시오.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다만 가공된 단백질 대신 자연 그대로의 단백질을 선택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으로만 줄이셔도 콩팥에는 큰 차이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밥상 위에서 작은 선택 하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콩팥 수명을 몇 년은 더 늘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콩팥에 좋다고 들었는데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합니까? 맞습니다. 물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분들은 수분 조절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 약 1.5리터에서 2리터를 기준으로 드시되 땀을 많이 흘리셨거나 더운 날에는 조금 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는 습관은 콩팥을 깨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콩팥이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 중 일부는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부프로펜이 들어간 진통제를 장기간 드시면 콩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과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중요합니다. 콩팥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운동은 무엇일까요? 격렬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합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매일 30분 이상 걷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40%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20분만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하는 일꾼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꾼입니다. 콩팥이 꼭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도,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시는 동안에도 콩팥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고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고 혈압을 조절하고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내 몸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밥심으로 일했고 아파도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몸을 먼저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콩팥을 지키는 방법은 값비싼 보약이 아닙니다. 특별한 영양제도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하는 작은 선택입니다. 김치 한두 조각으로 줄이는 것, 국물을 3분의 1만 드시는 것, 냉장고 속 햄을 두부로 바꾸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음식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김치, 특히 많은 양과 묵은지입니다. 두 번째는 국과 찌개의 국물입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 속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콩팥이 보내는 경고 신호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는 아침의 부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는 만성 피로입니다. 세 번째는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오늘 당장 바꾸실 수 있는 것 세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김치는 한두 조각으로 줄이고 헹궈서 드십시오. 두 번째, 국물은 3분의 1만 드십시오. 세 번째, 가공육은 두부, 달걀, 생선으로 바꿔주십시오. 건강은 병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에 국물을 다 마실지 남길지 결정하는 그 찰나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그 선택들이 쌓여서 콩팥의 오늘을 만들고 내일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직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몸은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입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콩팥은 우리가 도와주는 만큼 버텨줍니다. 오늘 밥상 위에서의 작은 선택 하나가 콩팥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신 분들은 특별한 보약을 드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조금씩 아끼고 조심하며 몸을 돌봐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콩팥 건강이 걱정되는 가족분께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형제분께, 오랜 친구분께 보내주십시오. 이 정보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의 차이가 큽니다. 소중한 분들이 아시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